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살아서 돌아오셨어요? 1차 어땠어요, 1차? 무난했죠? 뭐 이렇게 그렇게 많이 어렵거나 그러지도 않았고, 이번. 그래서 1과목과 2과목은 이제 법령만 제대로 보면 맞출 수 있고, 특히 1과목 상법은 가끔 이제 최근 그 법조문과 관련된 판례가 나오는데, 뭐 출제될 만한 판례 그런 것이 좀 없어요. 이쪽 그 법조문 같은 경우는. 대신 이제 재비학이 좀 어렵게 나오지 않나 그런데, 재비학도 거의 뭡니까? 그 기출문제 위주로만 정리해도 우리는 몇 개가 목표였어요? 10개. 딱 10개만 맞고 나머지 찍자 그랬잖아. 같은 번호. 그래도 합격하는 데야만 무난합니다. 그래서 걱정은 없을 것 같은데, 이제 문제는 2차입니다. 이제 최종적으로 우리가 2차를 합격해야 이제 합격인데, 그럼 이제 2차만 우리가 전략적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어요. 예전에 타이슨이 그랬죠. 누구나 계획은 있다. 나한테 처음 맞기 전에는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도 다 계획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제일 좋으냐면, 제가 봤을 때 우리 2차가 1과목, 2과목 그러잖아요. 1과목, 2과목 그러는데 둘 다 어때요? 둘 다 5점짜리가 몇 개? 5개. 그리고 15점짜리가 5개잖아요. 그럼 전략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우리가 5점짜리, 자 여기도 마찬가지 5점짜리 몇 문제? 3문제. 그리고 15점짜리 몇 문제? 3문제.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아니 이거 딱 60점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나오면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가장 안정빵이 이거예요. 자, 우리가 15점짜리 5개 중에 3개는 확실히 건지고, 그리고 5점짜리 5개 중에서도 어때? 3개는 확실하게 건지자. 이렇게. 그런데 이제 우리 삐끗할 수 있다 없다? 삐끗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2개 중에서 부분 점수로 그걸 보충해야 돼요. 그리고 5점짜리도 나머지 2문제 중에서 혹시라도 뭐 부분 점수 있다면 그걸로 보충하고. 그리고 이제 운이 따르면 이제 뭐예요? 문제 오류로 모두 정답 처리. 아니야, 그것은 이제 최후 우리가 기대하는 거고요. 자, 작년에도 그랬잖아요. 우리 15점짜리가 모두 정답 처리됐잖아요. 그 바람에 합격생이 몇백 명이 늘어났는데, 엄청 늘어났는데. 그래서 우리가 2차가 막 그렇게 힘들게 우리가 해야 될 그런 건 아니고, 지금부터 이제 어때요? 한 6, 7, 8, 한 60일, 한 70일, 80일 정도 남았네. 80일 조금 안 된 것. 자, 그러면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텐데, 그동안 좀 수업하면서 연습 많이 해왔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이제 집중적으로 문제 적응 훈련을 하는데, 목표를 우리가 딱 정해놓고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내가 15점짜리는 3문제는 확실히 맞춘다. 그리고 5점짜리도 3문제는 확실히 맞춘다. 근데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전략 과목으로 내가 둘 중에 하나를 잘하는 과목이 있다. 그것도 괜찮아요. 나는 이상하게 1과목이 좀 나하고 궁합이 잘 맞아서 점수가 잘 나온다. 이런 분이 있고, 반대로 나는 2과목이 좀 궁합이 잘 맞는 것 같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나는 계산 문제가 잘해.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농협이랄지 은행권에 있다가 이렇게 오신 분들이요. 계산기 아주 잘 둘. 뭐 보지도 않고 누르기만 해도 답 나와 있어. 그런 분들은 이제 2과목에 좀 강점이 있잖아요. 그럼 그런 분들은요, 여기에 조금 더 점수를 치중하면 돼요. 그러니까 전략적으로 자기가 좀 잘할 수 있는 과목에 조금 더 치중하면, 그러면 이제 그런 분들은 오히려 더 무난하게 합격을 하죠. 자, 근데 일단 우리는 누구나 똑같이 같아. 근데 변수라는 게 있잖아요. 내가 평소에 모의고사 봤을 때 이 과목 점수가 잘 나왔어. 그래서 이제 전략 과목으로 삼는데, 하필이면 또 그때 좀 까다롭게 출제돼가지고 생각만큼 점수가 안 나오면 당황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공통으로, 자, 1과목이나 2과목이나 3문제씩만 딱 확실하게 잡자. 그렇게 전략적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문제집을 볼 텐데, 페이지 보면 뭐 솔직히 340페이지니까 적은 분량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문제집에서 여러분들이 15점짜리, 5점짜리 쭉 골라내면 그것도 꽤 돼요. 엄청납니다. 그래서 문제집은요, 여러분 스스로 풀어보는 게 좋아요. 이렇게 이제 제가 이렇게 풀어주고 이런 것보다도 문제는 항상 먼저 풀어보시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되시면 이제 쭉 풀어보시다가 문제집에 오류가 있다. 저도 정말 신경 써서 한다고 하는데 오류가 있어. 또 보여. 그리고 제가 못 찾아. 이거 만들다가 이제 다른 것에 이제
핀트를 맞추다 하다 보니까 미처 놓치고 이런 것들이 있어요. 또 이 문제는 삭제하려고 했는데 이제 삭제가 안 되고 다시 들어가 있어. 또 보면. 그러니까 저도 모르겠어. 제가 만들었지만 왜 이게 들어가 있지? 왜 이게 수정이 안 돼 있지? 근데요, 제가 교재를 3개를 만들어요. 우리 학원 거, 다른 학원 거 그러다 보니까 다른 학원 거는 다 수정돼서 맞게 돼 있어. 근데 여기는 안 돼. 반대로 여기는 돼 있는데 또 그쪽 교재는 안 돼 있어. 막 그래서 이거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오류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그래도 뭐 그렇게 많지 않게끔 하려고 최대한 했는데 그래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류가 이제 지금 계속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좀 찾았다 싶으면 제가 수정표를 드릴 거예요. 그럼 그걸 하시고, 그런데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근데 또 제가 만든 거라 제가 못 찾아. 왜? 제가 한 것은 그냥 맞겠지 하고 안 해요. 계산기 다시 안 두드려요. 그런데 계산기 두들기다 보면 또 수치가 잘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것들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찾아서 알려주시면 가장 많이 알려주신 분한테 선물 드립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주신 분한테 이제 선물도 드려서 이렇게 하는 걸로 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먼저 우리 교재 3페이지 이제 보험 사정 이론 보겠습니다. 보험 사정 이론은요, 이건 뭐 문제를 푼다 이런 것보다도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파트는 문제가 나온다면 15점짜리라기보다는 5점짜리. 그리고 이제 대충 괄호 넣기 해가지고 이제 단답형으로 나올 확률이 많아요. 지금 현재 이제 2번 실시가 됐거든요. 8회 때하고 우리 9회 때. 8회 때는 5점짜리 괄호 넣기가 나오고 9회 때는 오히려 우리가 이제 보험계약의 성격 해가지고 그걸 소술하라 이렇게 나왔어요. 그 15점짜리로. 그러니까 5개의 성질을 가지고 소술하라 이랬는데 오히려 그거 어려운 게 아니었어요. 우리 밥이었어요. 근데 우리 수험생들이 이거 쓰기 힘들었다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 자, 왜 그러냐면 무턱대고 외우려고 하니까 그래요. 근데 그러지 마시고 이 보험 사정 이론은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 그 용어가 막 비슷비슷해요. 자, 그러면 그 비슷비슷한 용어들을 여러분들이 좀 명확히 구분해서 그 내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요, 나중에 괄호 넣기 이런 거 할 때도 수월하게 아마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자 3페이지 봅니다. 자, 먼저 우리가 보험의 이해인데 첫째 제1절이 이제 위험과 보험 그랬습니다. 자, 여기 이제 위험과 보험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보험업계에 종사하는 사람이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농작물 재해보험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가입한 농가가 자연재해나 조세, 화재로 피해를 입었을 때 우리가 현장에 가서 그 피해 사실을 조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손해가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것을 파악을 해서 거기에 합당한 보험금을 산출해서 지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보험 업종에 종사하다 보니까 어때요? 배경 지식으로 보험에 대해서 좀 알고 있자. 그래서 이제 도입된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 내용들이 손해사정사 있잖아요. 손해사정사 자격증을 따기 위한 그 사람들이 공부하는 내용인데 우리도 이제 이게 조금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보험입니다. 그런데 보험은 뭐냐? 보험은 거기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했던 우연한 사고 있죠. 그걸 미리 대비하자. 이게 보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을 알려면 위험을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보험으로서 이걸 대비할 수 있는 위험이냐 아니냐 이런 위험의 속성에 대해서 알아야 이걸 보험 제도로 도입해서 우리가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에 대해서 이제 먼저 배워봅니다. 자, 우리는 이론 강의가 아니에요. 문제풀이인데 문제풀이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특히 이 파트는 이제 내용 정리를 간단히 하는데 그래도 이론 강의 때 했던 거하고 비해 어때요? 자세하게 꼼꼼하게 해요, 못해요? 그럴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이론서에 있는 것을 제가 이제 보기 편하게 이렇게 도표식으로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이 도표 있는 것을 가지고 정리를 하되 이걸로는 나는 이해하는데 좀 부족하다 그러면 이론서를 보면서 같이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나는 공부한 지 얼마 안 됐어. 좀 짧아. 그러면 그런 분들은요. 이론서를 꼭 같이 보세요. 이론서를 같이 보시면서 이걸로 노트 정리다 생각하고 이걸로 정리하시면 돼요. 그래야 나중에 좀 단답형 이제 괄호 넣기 쓰더라도 좀 쓸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위험이 뭐냐 이건데 위험을 하는 거 이거죠.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그랬습니다. 혹시 안 보이신 분들 다음에 앞쪽으로 좀 오세요. 앞쪽으로. 아니면 화면 밑에 있다든가. 이렇게 해서 잘 보이세요? 네. 본인이 이제 선택해서 자리를 잘 선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위험이라는 건 뭐냐면 앞으로, 그러니까 언제, 우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거고요. 안 좋은 일이니까 뭐예요? 이게 부정적이죠. 그러니까 이게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돼? 안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어날 수 있는 뭐예요?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일어나지 않는다면 우리가 대비할 필요도 없는데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에요. 그러면 일어나게 되면 우리한테 안 좋은, 부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우리한테 뭐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손실이 생긴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안 일어났으면 하는데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위험이 되고. 자, 그래서 이제 위험이라는 게 이제 손실, 이게 발생하면 여기 그랬잖아요. 부정적인 의미니까 손실의 기회다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아니면 손실의 가능성 이렇게도 얘기하고, 실제 결과와 기대했던 결과의 차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대했던 결과는 긍정적인 결과지만 실제 결과는 부정적인 결과다. 또 기대와 다른 결과, 그러니까 이것도 같은 의미죠. 부정적인 결과가 나온다. 그리고 이제 불확실성, 그래서 불확실성.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뭐 너무 외우려고는 하지 마시고 이제 참고로 혹시 위험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쓰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만 보시고요. 자, 이것은 알아두세요. 자, 이것은 이제 나올 수 있습니다. 위험과 구분해야 되는 개념 중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먼저 위태인데, 위태는요, 특정한 사고나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킬 수 있는 상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을 알아야 되고요. 암기도 할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무턱대고 암기하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기서 언급되는 말을 가지고 힌트를 찾아야 돼. 이렇게 쓰라고 했을 때. 그래서 여기 뭐예요? 상태니까 뭐예요? 이러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상태니까 뭐다? 이걸 위태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손해는 뭐냐? 일반적으로 사고라고 부르는 거다. 그런데 이거죠. 손해는 손해의 원인. 손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우리한테 안 좋은 결과인데 그게 왜 생겼냐? 바로 사고 때문에. 그래서 사고. 그래서 이제 화재나 폭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손인 그러고요. 손해는 이제 말 그대로 손인의 결과죠. 그러니까 손인의 결과로 발생하는 뭐다? 가치의 감소가 바로 손해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세 단어의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겁니다. 자, 그림으로 나타내면 가장 이게 또 내기 좋아요. 그러니까 가운데 거 이걸죠. 사고가 뭐예요? 사고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거잖아요. 사고는 위험한 상황이 발생한 거고, 그리고 위태라고 하는 것은 그 사고가 발생하기 전 단계고, 그리고 이제 손해라고 하는 건 사고가 발생함으로써 나오는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결과다 이거죠. 그게 이제 손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걸 이 개념을 조금 구분해서 이거 괄호 넣기 하기 좋아요. 괄호 넣기 내기 좋습니다. 시험에. 자, 그다음에 이제 위험의 분류입니다. 자, 그럼 이제 위험을 분류를 해봅니다. 자, 왜 이렇게 위험을 분류를 하냐면 우리가 위험의 속성에 따라 다양하게 나눌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런 위험들이 우리는 뭐예요? 보험이라는 걸 배우잖아요. 그럼 보험을 통하여 이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냐? 이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모든 위험이, 다양한 위험이 닥친다 하더라도 보험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하여 그 위험을 대비할 수 없으면 그런 위험은 우리는 배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위험의 속성을 배우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위험의 속성을 보니까, 자, 이런 위험을 측정할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객관적이냐 주관적이냐로 나눕니다. 자, 그럼 여기서 알다시피 객관적이니까 뭐예요? 실증 자료를 통하여 확률이나 표준 편차 수단을 통하여 이게 측정이 가능한 거고, 주관적인 것은 말 그대로 뭐예요? 주관이 개입되니까 이것은 측정을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이 자기 마음먹기에 달라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득의 기회가 존재하느냐 이제 이건데, 순수 위험은 이득의 기회가 없고 말 그대로 손실의 기회만 있는 거. 그러니까 손해만 있는 거고, 투기적 위험은 어때요? 우리가 돈 놓고 돈 먹기 하듯이 이득의 기회도 있는 거. 대표적으로 이제 도박이랄지 주식이랄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험 발생 정도가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하냐 변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제 정태적이냐 총태냐. 정태적은 변하지 않는 거고 이것은 동태적은 변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정태는요, 한번 사고가 발생하면 그걸로 손실이 끝이에요. 더 이상 변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화산이 폭발하거나 뭐 지진이 발생하거나, 오늘도 요즘 지진 문자 받았어요? 보통 우리가 5.0이면 강진인데 무려 4.8이에요. 엄청난 지진 우리나라.
근데 전북 부안인데 그쪽이 원래 지진지대가 아닌데 거기서 발생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지진 상당히 이제 영향을 받는 나라가 됩니다. 그럼 이제 그로 인한 손해가 딱 얼마 발생했어. 그럼 그걸로 끝이지. 더 이상 이게 손해가 늘거나 줄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얘기. 그런데 동태적 위험은 이게 변동이 생겨 이렇게 변동이 생겨가지고 손해가 늘어났다 줄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대비하기가 어렵죠. 우리 대비하기가. 자, 그다음. 자, 이제 위험에 미치는 범위에 따라서 자, 특정적이냐 기본적이냐인데 다시 이걸 한정적 근원적인데 특정적 위험은 말 그대로 피해 당사자, 특정한 사람에게만 한정되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고 기본적 위험은 불특정 다수,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광범위하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어때요?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냐? 어렵죠. 보험회사가 이걸 감당하기 힘들 정도로 비용이 많이 지출되니까 거의 보험회사는 부도가 나죠. 어렵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계약상 보험자가 부담하냐 안 하냐. 자, 여기서 이제 보험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험회사죠. 보험회사가 그러면 이런 손해에 대해서 자기네가 보상을 해주냐 마냐 이거죠. 담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험회사가 어때요? 내가 그 위험에 대해 책임지기로 하는 거고요. 비담보는 이것은 책임 안 지겠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농작물 지휘보험 같으면 이게 이제 이게 보상하는 손해고 이게 보상하지 않는 손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면책위험입니다. 면책위험은 담보 위험이에요. 이거 보상해 주기로 했어요. 보상해 주기로 했지만 보험자가 책임을 면하기로 하는데 왜 그러냐? 알고 봤더니 이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발생했어. 보통 이제 의도적으로 사고를 일으켜서 보험금 타려고 하는 거 이런 건 보상해 줘야 돼 안 해줘야 돼? 안 해주죠. 이런 걸 이제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도덕적 해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면책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속성을 분류해 봤는데 그럼 이들 속성 중에 보험 제도를 통하여 이런 위험을 대비할 수 있는 자, 그런 위험은 어떤 게 있을까요 하면 자, 맨 처음에 객관적이다 주관적이다? 객관적 위험이 있죠. 그렇죠? 객관적. 순수 위험이다 투기적 위험이다? 순수 위험을 우리가 투기적 위험을 보상해 주는 거 아니죠. 그 다음에 또 우리 세 번째가 뭐 있어요? 정태적이냐 동태적이냐인데 뭐예요? 정태적 위험을 우리가 보상하지 동태적 움직이는 것은 감당해요. 그리고 이제 특정이에요 기본이하면? 특정 위험이죠. 특정 이런 것들이 이제 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죠. 물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보험 대비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구분이 안 됐으니까 놔두고요. 자, 그러면 방금 우리가 봤습니다. 방금 뭘 봤냐? 순수 위험이냐 우리가 투기적 위험이냐 해서 손실만 있고 이득이 없는 게 우리가 순수 위험인데 이 순수 위험은 다시 또 네 가지로 나누는데 자, 이거 시험에 물어볼 수 있어요. 자, 이건 체크해야 돼 그럼 또.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은 명확히 체크해서 합시다. 자, 그래서 이거 네 글자 어떻게 암기했어요? 우리가 앞글자 따가지고 인간을 재배한다. 인간을 재배한다. 순수 위험은 인간 재배. 자, 순수 위험은 인간 재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재산 손실한 말 그대로 재산상 손실을 일으키는 위험이죠. 그 다음에 이제 간접 손실은 이제 바로 재산 손실에서 파생되는 2차적인 거 그랬고 배상 책임은 이제 이 재산상 손실이 다른 제3자한테까지 영향을 미쳤을 때 우리가 손해배상해 줘야 되는 그러한 위험이고요. 인적 손실은 말 그대로 이제 사람에게 발생할 수 있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인간 재배. 자, 이렇게 딱 기억하셔가지고 순수 위험의 종류를 쓰세요. 네 가지 종류를 쓰세요. 그럼 이거 쓸 줄 알아야 돼요. 인간 재배. 그다음, 자, 이거 이번에 신설됐어요. 이번에 이론서 올해 나오면서 추가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농업 부분의 위험을 종류를 쓰세요.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자, 이거 알아놔야 돼요. 그러니까 이번에 신설된 거니까. 자, 농업 부분의 위험의 종류를 쓰시오. 그럼 이거 앞글자 따가지고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보냐? 생가재인 이렇게 해요. 생가재인. 자,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자, 생산 위험이 있고요. 가격 위험, 제도적 위험, 인적 위험입니다. 그러면 농업 부분은요. 생산 위험은 말 그대로 농산물을 생산 과정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위험이라는 게 뭐예요? 생산량이 줄어드는 거죠. 수확량이 줄어들면서 우리한테 수익이 적어지면 그게 위험이잖아요. 그러니까 생산과 관련한 게 뭐예요? 우리 기후변화나 병해충이랄지 가축 같은 질병 이런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생산 위험이고요. 가격 위험은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 하락하면서 가격 변동에 따른 위험이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뭐요? 농사가 너무 잘 돼도 문제죠. 그러니까 오히려 자연재해로 어때요? 피해가 많다. 그럼 그래도 문제지만 풍년이 들었다. 그러면 이제 농사 짓는 사람이 동시에 물량이 많이 공급되니까 가격이 폭락해.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위험이 우리한테는 따르죠.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는. 자, 제도적 위험은 이제 정부 정책과 관련된 거죠. 최근에는 이제 우리가 뭐예요? 환경이 중요하다 해가지고 각종 정부가 환경 규제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농약 같은 것도 많이 쓰지 마라. 또 수출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화학 제품 같은 거 써서는 안 된다. 막 이런 것들 많이 있죠. 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는 주로 공산품을 많이 수출하는데 우리가 수출하려면 그 나라 거 우리도 수입을 해야 되는데 농사를 대규모로 짓는 이런 나라에서 우리는 어때요? 그 농작물을 의무적으로 수입을 해야 되니까 수입 개방 정책 이런 걸로 인하여 농사를 짓는 사람 타격이 크죠. 옛날에 우리 기억날 거예요. 우루과이 라운드 해가지고 굉장히 타격이 컸잖아요. 그 다음에 인적 위험은 이제 아무래도 농사 지으면서 부담할 수 있는 각종 위험이죠. 우리가 농기계를 다뤄야 되고 하다 보니까 그로 인한 사고사 굉장히 많습니다. 시골 같은 데 보면 농사. 제가 사는 시골도요. 이제 시골 옛날에는 이제 길도 정말 흙길이에요. 저 학교 다닐 때 고무신 신고 다니면서 비만 오면 질퍽질퍽 해가지고 신발 벗겨지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래도 이제 콘크리트로 깔았거든요. 다 요즘은. 그랬더니만 시골 사람들도 뭘 많이 타고 다니냐? 오토바이 많이 타고 다녀요. 오토바이 사망사고가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나이 드신 분들 오토바이 타고 밤에 논두렁에 진짜 이렇게 추락하잖아요. 누가 발견을 못해 한밤중에 시골. 그래서 사망해. 발견만 하면 살 텐데. 그런 사망사고가 의외로 많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뭐다? 이제 인적 위험이죠. 자, 이런 내용은 안 외워도 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4개만 기억하세요. 자, 농업 부분 위험의 종류를 쓰세요. 생가제인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위험 관리입니다. 그러면 이제 방금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다양한 위험이 있는데 이걸 내버려 두고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우리가 그걸 또 안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라 이걸 관리를 잘해서 될 수 있으면 우리한테 이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게. 또 아무리 대비를 한다 하더라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위험이 닥치더라도 그로 인한 손실을 줄이기 위한 거. 이런 작업이 뭐다? 위험 관리. 그래서 이것도 자, 괄호 넣기 아주 좋아요. 자, 이 위험 관리란 말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이거. 위험 관리가 뭐예요 하면은 위험을 발견하고 그 발생 빈도 횟수입니다. 심도 규모. 그러니까 피해의 규모가 얼마냐. 빈도라고 하는 것 얼마만큼 자주 발생할 수 있느냐. 횟수. 이런 걸 분석하여 가능한 최소 비용으로 손실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지혜반 활동이 바로 뭐다? 위험 관리. 이거 딱 괄호 넣기 쓰기 좋아요. 또 다른 말로는 우연적인 손실이 개인이나 조직에 미칠 수 있는 바람직하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합리적 조직적인 관리나 경영 활동의 한 형태다.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이 개념은 딱 알아두세요. 그럼 위험 관리 목표는 크게 2가지입니다. 자, 우리한테 이런 위험이 닥치지 않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대비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대비하려면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럼 그 비용을 어떻게 하냐? 최소로 해야죠. 비용이 많이 들어가. 오히려 우리한테 닥치는 손실보다 비용이 더 커. 그럼 배보다 배꼽이 크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최소의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하는 거고요. 그 다음 우리한테 위험이 닥친다고 해서 우리가 그대로 주저앉는 게 아니라 다시 우리는 생존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의 생존을 확보하는 게 위험관리 목표다. 그래서 목표의 2가지. 자, 그럼 이제 위험관리의 목적이 나옵니다. 지금 여기. 그럼 위험관리 목적이 이게 사전적, 사후적인데 사전적은 말 그대로 뭐예요? 사전에 미리 뭐 한다고요? 예방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한번 보세요. 다 예방하는 거고 사후적이란 말은 나중에 위험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뭐예요? 사후 대비하는 거잖아요. 사후 조치잖아요. 사후 조치. 그래서 생존을 하기 위한 사후 조치니까 이렇게 구분해서 이거 비교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이거 이번에 신설됐어요. 자, 이거 알아놔야 돼. 이거. 그러니까 자고로 이번에 신설된 거 알아놔야 돼요. 그 다음 이제 여기 페이지 하나 넘어가 버렸네. 이게 이제 대응 이렇게 해서 4가지. 4개. 우리 페이지 넘어가면 나오죠? 자, 그럼 이거 이번에 신설된 거니까 위험관리 구성 요소를 쓰세요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자, 그러면 앞글자 따가지고 자, 지식, 보험,
보호, 대응인데 이걸 어떻게 외울 거냐? 우리 대지, 뽀뽀 이렇게 하자고 그랬죠? 위험관리 구성 요소는 대지, 뽀뽀 이렇게 되겠죠. 자, 지식은 말 그대로요. 위험 원인과 그 다음에 잠재적인 결과 이런 것들을 미리 파악하는 거죠. 우리가 지식적인 걸. 그래서 이제 생산량은 얼마나 되는지, 기온은 어떨지, 강수량은 얼마나 올지 이런 위험에 대해서 미리 대비하기 위한 파악하는 거고, 보험은 이제 이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뭐예요? 사후적인 대비책이죠. 그래서 나한테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전가하는 게 이제 일종의 보험이고요. 보호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뭐예요? 미리 대비하는 거죠. 보호도 미리 대비. 그러니까 폭우가 오더라도 어때요? 침수 피해가 나지 않게 관계 체제를 정비하고 경지 정리하고 막 농업 용수 수로 관리도 해가지고 미리 이런 건 대비하는 거다 이거예요. 미리. 네. 자, 그리고 이제 대응은 뭐예요? 대응은 자,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하는 거. 이제 사후 대비책이죠. 그래서 지금 풍작이 들어가서 물량이 너무 많이 시장에 공급이 돼. 그럼 가격이 하락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그냥 손 놓고 있을 거냐? 그게 아니라 다양한 판매 루트를 개척해가지고 좀 더 제값받고 팔 수 있게끔 막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대응책이다 이거죠. 자, 그러면 대지 뽀뽀해가지고 그것을 가로 안에 쓰라 할 수도 있고요. 구성 요소 4가지 이 요소를 쓰라 이렇게도 나올 수 있고요. 그러니까 이거 알아놔야 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위험관리 방법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위험관리에 대한 개념을 알았다면 이제 구체적인 방법인데 이 방법이 2가지가 있어요. 자, 물리적 위험관리가 있고요. 자, 물리적 위험관리. 이걸 다음 말로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 이렇게 얘기하고, 재무적 위험관리. 이건 이제 위험 자금 조달을 통한 대비 그런데 한마디로 재무적은 이제 비용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거는. 자, 그럼 물리적 위험관리 요소, 물리적 위험관리 대비 5가지 쓰세요. 이건 8회 때 출제가 됐어요. 이거. 자, 그래서 이 5개 쓰는 거. 8회 때 출제됐으니까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올 확률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안 외워도 돼요. 그래서 안 외워도 돼. 그래서 위험 회피, 손실 통제. 근데 이거 5개를 쓰라 했는데 이렇게 또 나올 수 있어요. 뭐냐? 이 말을 써놓고 여기 해당되는 이거 쓰세요.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냥 손 놓고 있으면 안 돼. 자,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순환으로 손실의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회피하는 위험 관리 방법. 그러니까 문제를 이렇게 냅니다. 네모 박스 이렇게 해놓고 5개 이 내용을 써놓고 다음은 위험 관리 방법이다. 다음 말에서 해당하는 위험 관리 방안을 쓰세요. 해가지고 가로 놓기 해가지고 여기다 이런 말을 집어넣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렇게 내고 싶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도 알고요. 그래서 이제 손실 통제, 위험 요소 분리. 이걸 이제 위험 요소 분리를 위험 분담이라고 그러죠. 위험 분담, 위험 분산 이렇게도 얘기하고요. 가장 대표적인 게 복제와 격리가 있고. 그다음에 계약을 통한 위험 전가, 이제 4글자 위험 전가, 제3자한테 떠넘기는 거고요. 아니면 스스로 위험을 인수해요. 그래서 이제 위험 인수인데 그냥 내비도 내가 그냥 몸으로 때울래 한 게 위험 인수 이렇게. 자, 그다음에 재무적은요. 돈을 비용을 들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몸으로 때운다 이런 개념이라면 이것은 내가 비용을 마련해서 나한테 닥치는 손실을 내가 금전적으로 회복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위험 전가 이것도 마찬가지. 여기도 위험 전가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는 이제 보통 계약을 통해서 전가하는데 여기는 비용을 들여서 이게 이제 뭐예요? 이게 보험이죠, 이게. 그래서 보험료를 내고 보험회사한테 야, 니네가 좀 떠안아 이렇게 해서 넘기는 게 해당되고요. 위험 결합이란 말은 이게 같은 말이 이제 위험을 전가하려면 다시 말해 보험회사한테 위험을 전가하려면 이제 보험회사는 그냥 이거 인수하지 않겠죠. 보험료 얼마 줄 거냐? 얼마 주겠다. 그러면 그 비용 가지고는 적어도 몇 명은 모여와라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게 위험 결합이죠. 그래서 이 정도 모여서 그 정도 보험료를 객출해서 납부를 한다면 그럼 내가 책임지겠다. 그래서 위험 전가나 위험 결합이란 말이 보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되는 말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쓸 수 있게끔. 자, 그래서 재무적 위험 관리는 재무적 비용을 들입니다. 그래서 나한테 닥치는 위험보다 보전한다. 그래서 위험을 결합하여 보전한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결합하여 보전한다. 이렇게. 자, 그럼 위험관리 방법의 선택입니다. 그럼 방금처럼 물리적 방법이 있고 재무적 방법이 있는데 그럼 어떤 게 나한테 가장 적합할까요? 다 선택할 수는 없잖아요. 그중에 나한테 가장 적합한 걸 선택해야 되는데 이걸 선택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거, 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뭘 고려해야 되느냐? 일단 예산 손실의 발생 빈도와 규모를 예측해야죠. 어느 정도 자주 발생하고 한번 발생하면 손실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되는지, 다시 말해 피해 액수는 얼마 되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방금 봤던 위험 통제 기법과 위험 재무 기법 중에 어떤 게 여기에 적합하냐, 어떤 게 여기에 적합하냐 이렇게 분석을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는 비용. 우리는 최소 비용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최소 비용으로 관리를 해야지. 비용이 많이 들어가면 안 돼. 자, 이거 세 가지. 그래서 이제 자, 그러면 구체적인 상황을 놓고 봅시다.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라는 것을 이렇게 놓고, 발생 빈도와 규모를 놓고 이런 상황에서 어떤 방법이 그럼 가장 적합한 방법일까요? 그럼 여기 안에 이제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물리적 방법과 재무적 방법이 가장 적합하게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알아놓는 게 좋아요. 이거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이것도. 여기 안에 집어넣으라 할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러면 발생 횟수는 적어요. 어쩌다 한 번씩 찾아와. 그런데 피해 액수도 얼마 안 돼. 그럼 이런 건 어때요, 그냥 내가 알아서 때우면 되죠. 자, 그래서 이런 것은 내가 그냥 위험 보유 이렇게 내가 알아서 그냥. 그런데 어쩌다 한 번씩 찾아오지만 피해 액수가 너무 커요. 그럼 타격이 있죠. 이런 것은 대비를 해야죠. 이게 바로 위험 전가입니다. 우리가 보험을 통하여 제3자 보험회사한테 떠넘기는 거죠. 그 다음에 발생 횟수는 많아요. 그런데 피해 액수는 적어. 근데 피해 액수는 적다고 하더라도 이게 자주 발생하면 어때요? 쌓이면 이것도 괜히 어때? 부담되고 귀찮죠? 그러면 이건 액수는 적으니까 감당할 만한데 횟수를 어떻게 해야 돼? 횟수가 자주 발생하지 않게 통제를 해야 되죠. 그래서 이런 것은 손실 통제. 그럼 발생하지 않게끔 통제한다. 그 다음에 자주 발생하는데 한 번 발생할 때다 손해 액수도 커요. 이건 우리가 감당이 돼야 안 돼요. 이건 감당이 안 돼. 이건 피해야 돼. 그래서 이건 위험 회피입니다. 이런 게 위험 회피. 그래서 자, 보세요. 발생 빈도와 손실 규모를 이렇게 딱 예측해서 어떤 이 둘 중에 어떤 방법이 여기에 맞냐 이 말이에요. 그럼 아까 위험 회피는 뭐였어요? 물리적 방법, 재무적 방법. 물리적 방법, 손실 통제, 물리적 방법, 재무적 방법. 물리적 방법. 위험 전가, 보험은 재무적. 위험 보유는 재무적. 본인이 돈 들여서 내가 이 손실 얼마 안 되니까 내가 책임질래요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쪽은 물리적 방법, 이쪽은 재무적 방법. 이렇게 해서 자기한테 적합한 방법을 선택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그다음. 자, 그럼 농업부분 위험관리 방안입니다. 이거 이제 이번에 또 신설 썼어요. 이제 우리 농업부분 생가제인. 그런데 그 중에서도 이제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생산 위험은 말 그대로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생산 과정에서 우리한테 닥칠 수 있는 위험인데 이게 뭐겠어요? 생산이 어떤 데가 작물을 재배를 합니다. 그럼 그 작물 재배한 것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손실이 이제 우리한테 찾아온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영농을 다각화한다 그랬죠? 자, 그때 영농을 다각화한다는 얘기는 뭐냐? 여러 종류의 생산물을 재배해라. 딱 하나만 재배하다가 어때요? 망해버리면 더 이상 어떻게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작물도 재배해라. 그러니까 어떤 병충해가 찾아와서 그 작물을 휩쓸고 가버린 탐한데 다른 작물은 그 병충해 영향을 안 받아. 그럼 그런 식으로 이제 다른 작물을 통해서 우리가 또 수익을 낼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라는 얘기. 그 다음에 이제 농작물 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병충해나 기상재해 이런 걸로 인해 피해를 입었을 때 보험을 통하여 보장받는 거. 그 다음에 재대비 기술. 여기서는 주로 자연재해로 생산량이 줄어드니까 거기에 대한 기술을 받아들여야죠. 그리고 방사편이랄지 이런 각종 뭐예요? 방제 시설을 통하여 피해를 좀 줄이려는 노력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가격 키우면 말 그대로 이제 가격이죠. 여기도 영농 다각화란 말을 써요. 자, 보세요. 여기도 영농 다각화, 여기도 영농 다각화인데 여기는 뭐냐? 서로 다른 시기, 서로 다른 시기에 동일한 작물을 경작해라. 그러니까 이제 시간을 배분한다는 얘기인데 자, 우리는 어때요? 어떤 작물을 키울 때
파종하는 시기가 수확하는 시기가 거의 비슷하죠. 근데 남들처럼 똑같이 파종하고 똑같이 수확을 해요. 그러다 보면 시장에 물량이 한꺼번에 동시에 쏟아지니까 어때요? 제값받기 힘들어. 그러니까 이것을 남들보다 조기 파종한다든가 아니면 만생종 해가지고 늦게 수확하는 걸 통해서 한다든가. 근데 이제 이왕이면 뭐야? 조기 파종이 많죠. 그렇게 해서 수익을 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딸기가 여름 작물이에요? 우리 겨울 작물이에요? 뭐 1, 2월 달 이때 막 나오잖아요. 원래 여름 작물인데 다 하우스에서 미리 키우고 이제 딸기는 다.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애들한테 물어보면 다 겨울 작물이라고 대답하죠. 그 시험 문제 내면 다 겨울 작물이라고. 침대가 뭐예요? 가구예요? 과학이에요? 그럼 다 과학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지. 그 다음에 또 시기적으로 이걸 분산하여 판매라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장이 또 중요하잖아요. 잘 저장해서 이제 분산해서 판매해야지. 한꺼번에 물량이 쏟아질 때 판매하면 제값받기 힘드니까. 그리고 어쩔 수 없어요. 농작물은 다 제때 수확을 해서 판매하다 보니까 가격이 떨어지니까 우리가 농업 수익 감소 보장이라고 하는 이 보험 제도를 통하여 또 보장을 받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도 거래라는 게 있어요. 선도. 자, 미리 거래한다는 얘기인데 지금 현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먼 훗날 그 계약할 때 가격을 지금 가격으로 이렇게 하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판매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자 1년 뒤에 팔아야 돼. 그럼 1년 뒤에 이 가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불안해. 반대로 사는 입장에서는 1년 뒤에 내가 사야 되는데 그때 가격이 오르면 또 손실이 크죠. 그러니까 지금 시점의 가격을 가지고 먼 훗날 우리 계약을 할 때 그 가격을 그대로 적용하자. 이게 이제 선도거래. 미리 이렇게 계약을. 그 다음에 이제 농가가 대량 수요처나 가공 공장과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인삼도 그러잖아요. 인삼도 정관장 업체랄지 한국담배인삼공사랄지 농협 한삼인이랄지 뭐 고려인삼이랄지 이런 업체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자 이번에 이제 인삼 가공해서 홍삼 제품을 만들어야 되니까 얼마 몇 킬로그램 이렇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보내주고 이렇게 그런 식으로 이제 그 업체들과 계약을 해서 이렇게 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러면 잘 보세요.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 구분하겠죠? 가격 위험 말 그대로 제값받기 위한 활동이다 이러면 돼요. 그래서 이거 뭐 문제가 나온다면 뒤죽박죽 섞어놓고 다음 중 농업법원 위험관리 방안 중 가격 위험 관리 방안에 대하여 5가지 쓰세요. 쓸 수 있다 없다? 이제 가봐야 알지. 이제 가봐야. 네, 가봐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 잘 좀 체크해놨어. 설마 뭐 그렇게 나오겠냐 싶은데 저 같으면 그래도 어떻게 나면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을 박스 처리해가지고 한 7, 8개 해놓고 다음 중 생산위험 관리 방안을 찾아서 쓰고 가격위험 관리 방안을 찾아서 쓰세요. 이렇게 나오면. 그럼 할만하죠? 문제는 제가 출제위원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한테 어렵게 안 내릴 것 같은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는 거 알기 때문에 제가 쉽게 해가지고 다 합격시켜가지고 손해평가사 합격생이 막 100만 명이 나와가지고 일을 할 수 없게끔 막 만들. 많이 합격해도 문제예요. 많이 합격해도. 그러니까 어렵게 나와야 되는데.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쉽게 나오고 내년부터는 왕창 어렵게. 그러면 좋죠? 그렇게 해야 돼 이제 우리 그렇게. 자 그러면 자 농업 유형입니다. 우리 생가제인 그랬잖아요. 그럼 생가제인에 맞는 정책이 뭐냐? 이것도 뭐 외울 건 아니에요. 생산 위험이니까 아까 우리가 말했듯이 농작물 재보험 있잖아요. 그래서 생산량 다시 말해 자연재해, 조세, 화재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서 이렇게 손해를 보니까 그걸 보상해 주는 거다 이런 거고요. 가격이니까 다 가격이죠. 가격. 다 가격이란 말 나오는 거. 제도입니다. 제도니까 이제 정부가 적극적으로 어때요? 좀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들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험을 들 때 보험료도 지원해 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다음에 인적 위험은 이제 농업인을 다치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농업인 안전보험이라는 게 있죠. 농기계 보험 이런 것들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농업 부분 자 봤습니다. 자, 그러면 자 여기까지 이제 문제를 보겠습니다. 문제 파트로 넘어가세요. 자.
자, 14페이지입니다. 14페이지. 자, 14페이지. 자, 그럼 보겠습니다. 자, 보험과 관련한 용어에 대한 설명이다.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을 용어를 쓰세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면 이렇게 나와요. 자, 앞으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 이게 뭐라고 했어요, 우리? 위험, 그렇죠. 위험. 그렇죠. 이게 위험이다. 그래서 위험. 그 다음, 특정한 사고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손해의 가능성을 새로이 창조하거나 증가시키는 상태. 태니까 뭐겠어요? 위태죠. 위태. 이런 게 위태고. 그 다음에 손해의 원인인, 자, 성질 급한 사람 여기까지만 읽고, 손인하고 이렇게 쓸 거예요. 성질 급한 사람은. 그런데 손해의 원인인 사고로 발생하는 가치의 감소니까 뭐겠어요? 손해죠. 손해. 이런 거 조심해야 돼. 이런 실수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손해의 직접적인 원인이니까 뭐다? 손인. 자,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실수하지 않도록 하셔야 돼요. 근데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실수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완벽하게 외우냐, 그거 말고 이 안에서 이렇게 찾을 수 있게끔. 힌트가 되는 단어를 가지고 찾을 수 있게끔.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입니다. 일단 사례를 가지고 그럼 이제 찾아요. 사례를 가지고. 자, 홍길동 씨는 친구들과 동창 모임을 갖고 집으로 돌아오는 중 대리운전 기사를 부르지 않고 직접 운전을 하다가 누구처럼? 김호중처럼. 그래서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 전치 4주 부상을 입어 200만 원 치료비가 들고 자동차는 폐차되었다. 자, 그럼 여기서 위태가 뭐예요? 음주운전이요. 이게 위태잖아요. 이게 불안하죠. 그럼 손해의 원인이 뭐예요? 사고니까 이게 뭐예요? 그렇죠. 교통사고. 손해는 사고 그랬어요. 손해가 뭐예요, 그러면? 여기 200만 원 금전하고 뭐예요? 폐차. 자동차 차량 파손. 이게 이제 손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금전적 손해, 이제 물질적 손해. 이제 이렇게 찾아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보험 이론에서, 자, 9번. 자, 측정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따라서 뭐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렇죠. 객관적이냐, 그 다음에 주관적 위험이냐, 이렇게 나누고. 위험이 미치는 범위. 특정 한정된 사람한테냐, 광범위 하냐면. 이거 특정적 위험, 기본적 위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자, 시간이 지나가 따라 변하냐, 변하지 않냐. 안 변하면 뭐예요? 정태적이고, 변하면 동태적이고 그러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쪽은 보험으로 보상이 안 돼. 이쪽이 우리가 보험 대상이 되는 거다. 자, 그럼 이제 위험의 진위는 속성에 따라 이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봤을 때도 이렇게 다 써주고 이제 물어볼 것 같아요. 다 써주고 한번 보겠습니다. 아니면 이거 써주지 않고 그냥 이거 쓰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부담스러울 수 있는데. 실증 자료 등이 있어 확률이나 표준 편차와 같은 수단을 통해 자, 측정이 가능한 위험이 뭐예요? 그렇죠. 이거 객관적이죠. 여기 기억에 해당되는 거. 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성격이나 발생 정도가 크게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않으니까 뭐예요? 정태적이죠. 정태적. 이거 미음, 정태적. 불특정 다수나 사회 전체에 대한 거다. 기본적이죠. 그러니까 범위가 광범위하게 하는 거. 손실의 기회만 있고 이득의 기회는 없다. 그렇죠. 순수. 이게 디귿번 순수. 자, 피해 당사자에게 한정되거나 매우 제한적 범위 내에서 한다. 특정이죠. 특정. 자, 그러시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건 안 되고 우리가 이게 된다고 그랬죠. 이쪽이 우리 보험으로 보장을 할 수 있는 위험이다. 자, 그럼 보기에서 일반적으로 보험에 적합한 위험 4가지 있으세요. 방금 우리 왼쪽에 거 했잖아요. 그 왼쪽에 거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다음, 자, 저 보기를 참조하여 여기에 해당하는 위험을 쓰라 그랬는데 봅시다. 자, 화산 폭발, 지진 발생, 사고 등 해당하는 거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한 번 발생하면 손의 크기가 변동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정태적이죠.
대규모 파업, 실업, 폭동, 태풍. 이거 범위가 너무 크죠. 이거 뭐예요? 기본적. 이런 것은 기본적 위험입니다. 도박이나 주식 경마. 이거 무슨 위험? 투기죠. 투기적 위험. 이렇게. 홍수나 낙뢰, 화재, 폭발 해가지고 부사망, 부상, 질병에 해당하는 위험 그랬는데 이거 다 뭐예요? 다 손해만 있지 뭐 이득이 없죠. 다 이런 거 발생하면 손실만 있어요. 그렇게 무슨 위험? 순수 위험 이렇게 돼요. 소비자 기호가 변화되고 가격이 변하고 또 기술도 변하고 환율이 변하고니까 뭐예요? 동태적. 자, 동태적 위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위험 분류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위험 속성에 손실의 기회만 있는가, 이득의 기회도 있는가에 따라 존재하는 게 무엇과 무엇으로 나온다? 투기적 위험과 순수 위험이죠. 순수 위험. 뭐 여기도 이제 그래서 순수 위험은 손실만 있고 기회가 없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괄호 넣기 연습 이렇게 이제 많이 해보는 거예요. 자, 순수 위험. 순수 위험에 해당하는 종류 4가지. 이렇게 뭐라고 했어요? 인간 재배. 그래서 인적 손실, 간접 손실, 그 다음에 재산 손실, 그 다음에 배상 책임. 이런 위험들. 자, 9번 보겠습니다. 순수 위험에 대한 내용입니다. 해당 위험을 쓰라 그랬네요. 자, 위법 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혀서 부담하는 배상 책임이니까 당연히 뭐예요? 배상 책임 위험 그래야 되겠죠? 그래서 배상 책임 위험 이렇게 배상 책임 위험. 개인 사망 질병 사람한테 한 거니까 뭐예요? 인적. 이것은 인적 손실 위험이 되겠죠. 화재로 공장 가동이 중단됐다. 자, 화재 그 자체는 뭐예요? 재산 손실 위험이죠. 그런데 영업 활동을 못하고 일을 못하니까 수익도 없어요. 그럼 이게 무슨 손실? 간접. 이게 이제 간접 손실 위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이제 문제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쓸 줄 알아야 돼요. 자, 위험의 종류 또. 자, 우리 농업 부분입니다. 자, 농업 부분은 이제 이렇게도 내는데 조금 안타까운 게 이게 5개라면 정말이지 거의 우리가 암기해야 돼. 출제에 관한 거의 뭐 100% 다 해가지고. 4개짜리다 보니까 조금 애매해요. 이게 5점짜리 4개가. 5점짜리. 뭐 그래도 이제 4개만 쓰라 할 수도 있어요. 예전에 우리 기출문제 보면 꼭 5개가 아니라 3개, 4개도 쓰라 이렇게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알아놔야 돼. 자, 가격 변동이니까 무슨 위험? 가격 위험이겠죠. 그 다음에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생산량이 줄었다? 생산 위험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농민, 자, 이들이 사고가 났어요. 뭐요? 인적 손실이죠. 인적 위험이 되겠죠. 제도네요. 제도.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도적 위험이 되겠죠. 그래서 생가제인. 자,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위험 관리. 자, 우리 위험 관리에 대해서. 위험 관리의 일반적인 목표 2가지 있죠. 최소 비용으로 손실을 최소화한다. 그리고 사고가 났다 하더라도 우리 사람은 생존해야 되죠. 그래서 생존을 확보하는 거다. 이 2마리 들어가 쓰면 되죠. 뭐 이것은 조금 5점짜리 나오기는 그래요. 자, 그럼 여기 이제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이번에 신설된 내용이니까 잘 알아야 돼. 자, 위험 관리, 자, 구성 요소라고 그랬어요. 사고, 이제 이거 아까 어떻게 한다고? 대지뽀뽀. 사고로부터 발생 가능한 손실을 적정한 보험 상품 가압을 통해 정가니까 이거 뭐예요? 이게 보험이에요. 정가라는 게 보험이잖아요. 너한테 떠넘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위험 원인과 잠재적인 결과를 파악해야 돼. 뭘로 파악해야 돼?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을 통하여. 자, 지식을 통하여 파악하는 거고, 좋지 않은 결과를 사후적으로 완화. 이건 사후 대책이니까 뭐예요? 대응. 사후 대책이니까 대응. 근데 대응이란 말이 안 떠올랐어. 그럼 어떻게 할까 우리? 비워놔야 돼? 아니면 뭐라도 써야 돼? 응대하든가 또는 대책 이렇게 쓰면 부분 점수죠. 그 말은. 근데 이제 이론서대로 쓰라 책은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기억이 안 나. 하필이면 또 그러면 어떻게 하자?
돼지 뽀뽀이가 대자는 기억이 나는데 응자가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절대 빈칸 비워두지 마세요. 뭔가를 쓰세요. 대책 이렇게 쓴다든가. 자, 좋지 않은 결과의 가능성을 축소하는 것은 이제 미리 이런 건 보호한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자, 위험 관리 발생에 따라 위험 통제를 통한 대비가 있고 자금 조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시험 내기 좋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이거는 아주 출제 확률이 높은, 특히 이제 보험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파트거든요. 위험 관리 파트가. 자, 가장 기본적인 위험 대비 수단으로 손실의 가능성, 원청적으로 이런 데서 찾으라니까. 뭐예요? 그렇죠. 위험 회피. 특정 손실 발생 가능성, 손실 발생 빈도나 규모를, 자, 빈도나 규모를 줄인다. 뭐 해야 돼요? 통제하는 거죠. 막아야죠. 손실을 통제한다. 잠재적 손실 규모가 감당이 어려울 만큼 커지지 않도록 한다. 그러면 뭐야? 이거 분산 쪼개야 된다는 얘기야. 쪼개야 돼. 그러니까 쪼개니까 뭐야? 위험 요소 분리. 또는 간단하게 이런 거는요, 4글자로 떠올려서 하면 돼요. 위험 요소 분리니까 뭐야? 위험 분담, 위험 분산. 떠오르지 않으면 이렇게라도 쓰라 이거예요. 위험에 대해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방치한다. 그래서 스스로 이거 자기가 뭐 하는 거예요? 위험 보유, 위험 보유 이렇게. 항상 우리 4글자로 맞춰서 위험. 아니면 이제 위험을 스스로 인수한다 해도 돼요. 그러니까 위험을 스스로 인수하는 것은 뭐예요? 이게 이제 우리는 물리적인 기법이고, 위험 보유가 뭐예요? 위험 보유라고 했을 때는 이것은 뭐예요? 재무적인 기법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예요? 몸으로 때운다 이거죠. 그때는 스스로 인수해요. 그런데 위험 보유는 자기가 뭐예요? 돈을 마련해가지고 그 손실을 내가 책임지겠다니까 뭔가 대책이 있다 없다. 이건 조금 대책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그랬으니까 위험 인수라고 해야 돼. 위험 인수. 위험 보유란 말보다. 그 다음에 손실로부터 약에 대해서 법적 재무적 책임을, 자, 계약을 통해 전가니까 말 그대로 그냥 계약을 통한 전가 이러면 되죠. 자, 그래서 조금씩 말이 비슷비슷하니까 이거 헷갈리지 않게 쓰는 것, 이거 참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안 나와. 이걸 썼나? 자, 그러면 이제 이것은 아까 우리 암기해야 되니까 그냥 놔두고요. 이건 암기하는 거니까 놔두고. 자, 자 15번 보겠습니다. 자, 개인이나 기업 차원에서 이제 동원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한데 우리가 어떤 게 가장 적합할지 이제 이걸 선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선택을 할 때 우리가 고려해야 될 것 이제 크게 3가지인데, 자, 일단 우리한테 발생할 수 있는 손실에 대해서 무엇과 무엇을 예측해라. 빈도와 규모. 그러니까 발생 빈도 그리고 손실의 규모, 이것을 우리가 예측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방법, 재무 기법이 있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위험 통제. 위험 통제 기법과 재무적 기법 2가지가 있잖아요. 아니면 이거 물리적인 기법, 재무적 기법 이렇게 해도 되는데 여기 맞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속성 여기에 어떤 게 가장 적합하냐 이렇게 해서 여기에 이제 여기 우리 예정 손실 그랬는데 예정 그래도 되고 아니면 우리 교재에 있는 것처럼 예상 이래도 됩니다. 우리 교재는 예상 이렇게 돼 있으니까 예상 손실 예측 이렇게 해도 돼요. 처음에 이제 이렇게 나왔다가 나중에 예상으로 글자가 하나 바뀌었어요. 우리 초판에는 이렇게 나왔다. 근데 이 문제 만들 때 초판으로 만들다 보니까 그런 글자가 조금씩 변동된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뭘 예측해라? 비용. 자, 비용 이렇게. 그다음 이거 나올 확률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이거 뭐라고 그랬어요? 자, 횟수는 적은데 규모도 작으면 이런 것은 어떻게 하자? 본인이 위험을 보유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 기억이겠네요. 이거 기억. 그 다음에 여기 3번은 이것은 떠넘겨야 된다고 그랬죠? 이거 위험 전가. 그래서 보험 맡기. 그 다음에 여기 통제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손실 통제. 자, 이거 손실 통제해야 되고, 이것은 우리가 감당이 안 된다고 그랬죠? 회피한다 이랬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이거 다른 각도에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다른 각도에서. 그러면 이 도표 없이요. 자, 이 도표 없이, 그냥 이 도표 없이 이렇게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위험 관리, 적절한 위험 관리 방법을 쓰세요. 그럽니다. 자, 그러면 개인이나 조직 스스로 발생 손실을 부담하는 자, 자가 보험과 같은 보유가 적절하다. 그럼 뭐 얘기해? 그렇죠. 이거 위험 보유 이렇게 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위험 보유는 이 경우잖아요. 이 경우. 그러니까 이제 이걸 기억을 하라는 얘기인데 이 도표를 주고 이렇게 쓰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도표를 없애고 그냥 여기에다가 그 방법을 쓰세요. 이렇게 더 나온다니까요. 그래서 5가지 방법. 그 다음 외부 보험기관에 보험을 가입하니까 뭐예요 이거? 위험 전가. 이거 이제 위험 전가가 되겠죠. 위험 전가. 그 다음에 손실 통제로 위주로 한 위험 보유급법이 경제적이다. 이건 그냥 다 이건 니은이니까. 그 다음에 위험 회피가 적절한 게 뭐예요? 니을. 자, 이런 경우는 이제 위험. 그러니까 이것을 문장으로 냅니다. 어떻게 되느냐? 발생 빈도는 적고, 그다음에 손실 규모도 적을 때 취할 수 있는 방법. 그러면 이제 이게 손실 통제 이렇게. 또 횟수는 많은데 규모도 크다.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한다? 위험 회피. 이제 이렇게 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거 이거예요. 우리는 농업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생산 위험과 가격 위험이 있잖아요. 그럼 이런 걸 써놓고 여기에 생산 위험 방안, 가격 위험 방안을 골라서 쓰세요. 이제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생산이 어떤 게 가격이냐. 계약 재배 또는 이거 계약 재배 이래도 되고요. 계약 생산 이래도 돼요. 이거 생산이니까 뭐겠어요? 생산 위험이잖아요. 가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미리 그 사람하고 계약을 해서 소위 우리 그 밭대기란 말 있잖아요. 밭대기. 그래서 우리 고린기 배추나 이런 데는 그 업체하고 어때요? 미리 계약을 해가지고 트럭으로 한꺼번에 싣고 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공급이 안정적으로 되니까 어때요? 공급처가 안정적으로 됐으니까 걱정 안 하고 이 팔로 걱정 안 하고 농사를 짓죠. 그런 게 우리가 계약 재배 또는 계약 생산. 그럼 이제 이런 것들은 가격을 미리 가격을 정해가지고 나중에 수확할 때 그때 얼마로 주겠다 해가지고 미리 계약해서 하는 거니까 이런 것들이 농사 짓는 사람들은 좋죠. 병충해니까 이건 뭐야? 생산량이 뚝 떨어지죠? 자, 선도 거래는 이거 가격이라고 했죠. 미리 하는 거. 수입 보장 가격이 떨어졌을 때 하는 거라고 그랬죠. 판매 시기도 이것도 가격 이거고 시간 배분 쪽도 이것도 뭐예요? 가격. 재해 대비 기술 이것은 생산량을 높이는 거죠. 이것은 가격. 그러니까 생산은 미음이겠네. 그러니까 이렇게만 내도 어때? 할만하죠? 이제 알아서 쓰라 하는 것보다는. 자, 여기도 이제 뭐 각 위험에 대한 정책인데 이걸 쓰라 그러면 우리가 힘들잖아요. 이쪽을 쓰라 하면 힘든데 이제 여기에 대한 그 정책 수단이 뭐냐 이렇게 이제 하는 건 괜찮죠. 자, 농업이니까 사람이니까 뭐예요? 우리가 자 생가 재인 이렇게 또는 이거 사람이니까 뭐예요? 인적 위험이 되겠고 가격이란 말 나오니까 다 뭐예요? 가격 위험이고 자 여기 규제네 정부 규제니까 뭐예요? 제도적이고 자 농작물 재해 보면 생장량 수확량이 떨어졌으니까 뭐다? 생산 위험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자, 그러면 이제 앞으로 다시 와서 이제 잠깐 쉬었다가 이제 우리 보험, 자 우리 7페이지 펼쳐놓고 보험에 대해서 살펴봅니다.